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턱을 날씬하게 하는 마사지 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각턱이 적당하게 있으면 우리 동양에서는요, 말년의 복을 보고 말년의 안정을 보고 그리고 아랫사람 복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누구나가 서양 사람들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인위적인 방법들에 지금 길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작은 얼굴이 젊어서 잠깐은 보기가 좋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독해지는 것이 뾰족한 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작은 턱을, 날씬한 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적당하게 맞게 적당한 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턱선이 부드러워지는 선까지면 우리 동양 여성들은 충분한 미인의 조건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턱을 깎아서 이렇게 나중에 올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는 턱 마사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네모가 진 얼굴이 절대로 계란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할 때 환상이나 착각에서 깨어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고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여성들의 본능은 절대로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형 마사지, 성형수술은 끝이 없고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턱 마사지는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빠른 사람은 몇 회, 아무리 늦어도 3개월이면 이 턱이 날씬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를 높게 하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뭐 넓은 이마를 넓히고 좁은 이마를 넓힐 때 절대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턱이나 광대뼈 같은 경우는 내가 지속적으로 해주는 만큼 원하는 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턱 마사지를 따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턱은 이 누를 때 잘못 누르면 턱이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턱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턱을 보시면 이 턱이 입을 벌리고 닫을 때 귀와 이 턱뼈 사이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떨어져 있는 것이 귀가 붙잡아 매주고 있어요. 근육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 것이지 이 턱하고 두개골하고 절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턱을 눌렀어요. 이 각이 지는 이 부분에다가 손을 받쳐서 양쪽에서 받쳐서 눌러줘야 되는데 수직으로 눌러야만이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화살을 불에 달구어서 빳빳한 나무를 불에 달구어서 뭉근한 힘을 주면 화살이 되듯이 이 턱뼈도 이렇게 물렁물렁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각이 진 부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누를 때 약간 귀 뒤로 올라가는 듯하게 수직으로 눌러줘야지 이것을 잡아가지고 턱 밑으로 당기면 이 턱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죠. 턱 마사지에서는 턱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 그리고 이 턱과 이 턱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짝재기일 때 어느 한쪽에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 너무 많이 나온 쪽은 더 많이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누를 때도 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턱 두께나 발달된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 턱 마사지는 광대뼈 마사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이 각이 진 부분들이 부드러운 선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쁜 턱선도 되고 그리고 턱이 날씬해짐으로 인해서요. 뇌의 순환도 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엉덩방아 찍기는요, 이렇게 엉덩방아를 찧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골반 선상이 누구나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을 편안하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좌우 두 개가 있으면서 서로 어긋나게 될 때 뒤에 선골 주위에 군살이 많이 모이는데 그 군살까지도 이 엉덩방아찍기를 함으로 인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출렁출렁하죠. 뱃속이. 이래서 변비도 해결할 수 있고 쉽게, 그리고 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아랫배 군살이 잘 빠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털렁털렁하는 이 진동에 의해서 생식기 계통 골반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특히 이 운동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성기능 장애로 약해서 고민일 때, 여성들은 불감증, 남성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힘이 없는 기능을 살려주는, 정력을 보강시키는 데 좋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허리가 약한 사람들이, 평소에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허리가 더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이 들어서 탁 놓는 이런 동작들은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정말 아픈 사람들은요, 들어보세요. 콩팥이 약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요,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신장 방광의 숫자예요. 방광의 숫자.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서 항문을 당겨보세요. 항문을 쭉 당긴 상태에서 아랫배가 쏙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려줍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런 운동들을 조금 하고 나서 아주 낮게 엉덩방아를 찧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 허리 건강이 어떤지를 가늠해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야지 높이 들어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엉덩방아 짚기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자, 옆으로 누워서 골반방아 짚기 운동이거든요. 골반방아 짚기 운동은 이 튀어나온, 만져보세요. 튀어나온 이 선을 들어가야 되는 운동이에요. 손은 손가락 세워서 이렇게 짚고 엉덩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놓는 거죠. 자, 이 동작은 골반을 수축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튀어나온 골반이 들어가면 골반 선상이 예뻐지죠. 그래서 넓은 골반을 좁혀줄 수도 있고, 얼굴이 옆선이 넓은 것을 좁혀주는, 그런 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꼬리뼈가 어느 한쪽으로 휘어진 것도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엉덩방아 짚기와 함께 병행을 하면 아주 좋은데, 항상 엉덩방아를 먼저 짚고 반대로 돌아놓아서 또 해보세요. 항상 엉덩방아 짚기를 하고 나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옆으로 누워서 골반 엉덩방아 짚기인데요. 이 운동은 그 여성들이 출산 후에 아줌마 엉덩이 되잖아요. 펑퍼짐하게. 그래서 아기 출산 후에 바로 이 운동을 해주면 원래 처녀때의 엉덩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왜 너무 튀어나오면 미워서 바지를 못 입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효과적이고, 요 선이 예뻐지면 얼굴 옆선이 예뻐져요. 예,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골반 방아 짚기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은 얼굴을 갸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인 사각턱을 부드럽게 하는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턱은 우리가 이 사각턱이 어떻게 계란형이 되냐고 할 수 있겠지만, 마사지로 가지고 부드러운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다른 마사지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각턱을 부드럽게 하는 마사지는 얼굴의 반사구인 골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마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처방편에서 충분히 골반을 움직여주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을 다 따라 하시고, 그리고 이 마사지를 해줘야 효과적입니다.
자, 어떤 마사지부터 먼저 하냐면요. 우리 그 골반을 운동을 해놨어도 그래도 하복부 마사지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복부 마사지는 이 서해부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 자, 왼쪽에서부터 왼쪽 하복부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려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10번 정도씩 하는데, 이렇게 왼쪽을 돌리다 보면 변비 있는 사람들은 또 변비까지 해결될 수 있고, 예, 서해부 순환을 촉진시켜서 또 난소가 있잖아요, 이곳은. 그래서 생리적인 순환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좌우로 돌렸으면 이번에는 끌어올려요. 배꼽을 향해서 사선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 마사지 할 때 수직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배꼽을 향해서 사선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반대편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르면서 끌어올리기 10번 정도 돌립니다. 자, 반대편으로 돌리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은 여기 맹장과 충수,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맹장과 충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 난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배를 많이 마사지 해주면 그런 부분들의 순환을,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이렇게 돌려주고 배꼽을 향해서 사선으로 끌어올라옵니다. 하복부를.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각턱뼈는 우리 이 선골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선골이라는 것은 꼬리뼈 위에 이렇게 납작한 뼈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골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들 앉아서 허리 쭉 펴고 문질러 보세요. 그렇죠? 쭉 그 엉덩이 꼬리뼈 위에 전체를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열을 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쭉 허리를 쭉 펴고 내가 호흡을 한다 치면 항문을 끌어당기면서 여기를 많이 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방광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여성들의 작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골 마사지는 정말 좋은 마사지예요. 자, 이렇게 성골 마사지를 여기 문지를 때 보통 36번 이상은 문질러줘야 되고요. 자, 이번엔 이 턱을 변형시키게 하는 것은 날개뼈예요. 그래서 날개뼈 운동, 그 어깨 운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깨 마사지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깨 마사지를 하느냐면 등 뒤에 목에서부터 날개뼈를 따라서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있는 근육을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하는데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손이 넘어갔죠? 네,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근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근육을, 왼쪽 어깨의 근육을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쭉쭉 끌고 감으로 인해서 이 승모근 근육이 앞으로 쏟아졌다가 뒤로 당겨 올라가죠. 그럴 때 이 턱선이 따라 올라가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깨 승모근 근육을 이렇게 반대편 목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손을 위로 올려서 이쪽, 그죠? 왼쪽 턱 밑에 근육을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것도 10번 정도를 천천히 끌고 갑니다. 자, 손 바꿔서 반대편도 한번 해볼까요? 왼손으로 오른쪽 목에 승모근 근육을 왼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뭉근하게 한 줌 잡아서 정말로 어깨가 따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 근육도 끌고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 있는 어깨를 근육을 끌어줌으로 인해서 조금은 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깨도 같이 하는데, 그리고 끌고 간 그 상태에서 손 뒤로 해서 뒷목, 이 견정 있죠? 이 견정 부위의 근육을 뒤로 밀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자근자근 치듯이 밀면 우리가 손으로 끌고 갔던 근육이 훨씬 더 강하게 이제 목뼈를 향해서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관뼈, 즉 얼굴 옆선을 좁혀주는 가장 중요한 마사지죠.
그래서 이렇게 자근자근 치면서 뒷목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귀 마사지는 귀를 이렇게 귀 마사지 할 때처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아래 위로 36번 정도씩 빌려서 마사지를 해주고 귀를 전체를 잡으세요. 잡아서 귀를 앞으로 10번 천천히, 그리고 귀가 전체 귀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느낌으로 돌려주고요. 반대편으로 또 돌려줍니다. 자, 귀는 하관뼈와 광대뼈를 이어주는 중간 고리 역할이죠. 자, 이렇게 귀를 천천히 돌려줌으로 인해서 귀 속도 건강해지고 귀 혈색도 맑아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사지 하기 위한 목적에 하관뼈 주위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자, 그리고 귀 뒤에 여기 겉돌기가 있죠? 귀 뒤에 뼈 뒤에 이 겉돌기를 이렇게 둥글려 보세요. 둥글리는데 좌우를 함께 잡고 둥글려서 그 주위에 단단하게 느껴지는 근육들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자근자근 치면서 이렇게 치니까 둥글릴 때하고는 느낌이 또 다르죠. 질기고 뭔가 탄탄한 뼈 같은 게 막 느껴지기도 하고 속에서 이것을 풀어줘야만이 일단은 뼈가 들어갔을 때 다시 나오지 않게 주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턱 밑에 내려가서 턱 밑에 이렇게 돌아가는 돌기 어때요? 여기도 우리가 보통 보면 씹는 근육만 움직이고 안 만져줬기 때문에 많이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근자근 흔들어 보면 무지 아파요. 그죠? 그래서 이 아픈 것을 아프니까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지 말고, 아프면 그만큼 많이 막혀 있다, 군살이 많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손가락을 뼈 속으로, 턱뼈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손가락이 안 보이죠, 들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자꾸 집어넣으면서 깊이까지 들어가면서 마사지를 해서 이거를 손가락이 턱 밑 저 속까지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렇게 그대로 밀어요. 귀 위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느낌이 여기 각이 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쭉 귀 뒷선을 따라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36번 정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게 각이 적설 때 뼈가 각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살이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뼈 각이 지는 바로 위에서 돌려보세요. 살을 손가락 3개 정도로 가지고 돌려보면은 아프지 않아요? 이 주위에 근육이 뭉친 것도 무지 아파요. 그래서 여기에 군살이 많으면 괜히 얼굴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살을 이렇게 잡아서 둥글둥글 해서 돌려주고, 자, 그리고 입을 벌려서요, 움직여보세요. 같아요? 저도 달라요. 이게 사람은 한쪽으로 많이 씹거나 많이 아니면 치아가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이 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쪽 치아가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씹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면은 이쪽으로 갈 때는 소리가 나요. 이쪽으로 갈 때 안 나죠. 이쪽 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쪽 턱에 문제가 생길 때는 목뼈에서부터 오고 아니면 이쪽 어깨에서부터 오고, 그래서 이 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턱의 잘못이 아니에요. 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나 뼈, 다른 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내가 평소에 더 크다고 느꼈던 뼈 쪽에 문제가 있었구나. 아니면 얘는 두개골에서 이렇게 보면 턱이 빠져 있어서 더 크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움직여서 가늠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 뼈가 더 크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쪽에서 더 소리가 나고, 입을 또 닫았다 보셨다 해보세요. 턱이 빠지네? 이렇게 벌려보세요. 그죠? 보이잖아요. 턱이 빠지는 게. 그렇죠? 여기서 보이죠? 이럴 때는 여기 마사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이럴 때는 이게 빠질 때 소리가 안 나면은 정상인데,
벌렸는데 딱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딱 소리 날 때마다 그것이 마모되면서 나중에 턱 앞 관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래요? 옆에서 튀어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입을 자주 크게 벌려서 딱딱한 걸 씹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더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대뼈까지 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옆으로 돌려서 진단, 그리고 아래 위로 크게 하면서 진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죠. 자, 그러면 이제 턱이 들어갈 수 있는 마사지를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앉으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따른 사각턱을 갸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척추뼈에서부터 어깨뼈에서부터 모든 관절이 유연해진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각이 딱 지죠. 각이 딱 지면 그 각이 지는 뼈 위에다가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손을 얹어요. 그렇죠? 반대편도. 이쪽 손은 좀 더 올라가요. 귀 뒤로.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이걸 누르는데 여기서부터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귀 바로 앞에 가서 각이 딱 지는 곳에 손을 잘리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다시 한번, 그리고 하면서 내가 손을 잘 얹고 있는지, 내가 힘을 주고 싶은데 힘을 주는데 이 내 각이 딱 지는 곳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심할 것은 턱은 절대로 두개골에 통뼈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눌렀어요. 눌러서 아래로 눌러내리면 턱이 빠져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이 지는 곳에 얹어서 살짝 귀 뒤로 민다는 느낌, 살짝 귀 뒤로 민다는 느낌,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구멍 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이면 되겠죠. 자, 눌러서 이때 눌렀어요. 적당히 손목이 아프지 않을 만큼 누르고 나서 하고 입을 벌려요. 그렇죠? 그리고 턱에 힘을 빼서요. 벌리고 눈 감고 편안하게 턱은 고개 살짝 돌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 턱을 눌러보세요. 지그시 누르면 아래 이빨과 이빨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래 이빨과 이빨이 조여들면서 혀 밑에 침이 고이는 느낌, 이것이 정확하게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자, 어떠세요? 이빨과 이빨 사이에 조여들면서 혀 밑에 침이 보이죠? 이 상태를 계속 지속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턱을 누르고 있으면서 계속 이 느낌만 가지고는 오래 누르고 있으면 지루해요. 그리고 더 빠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면 모든 그 풀잎이나 나뭇잎들이 흔들리죠? 그 진동이거든요. 진동에 의해서 자라요, 나무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더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데 진동을 어떤 방법으로 주면 좋을까요? 소리죠. 그래서 소리 중에서도 가장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소리는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턱을 누를 때는 아리랑 소리를 배에서 나오면서 아주 저음으로 아리랑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진동이 굉장히 강하게 가거든요. 그 진동이 갈 때 떨림이 오면 더 누르세요. 떨림이 오면 그걸 계속 떨림을 키우지 말고 떨림을 그대로 자꾸 잡아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쭉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침도 많이 나고 훨씬 진동이 커져. 그래서 이 아리랑을 턱이 빨리 들고 가고 싶으면 9번씩만 부르면 일주일이면 날씬한 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누르면서 요령은 턱을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잘 하고, 그리고 눌러서 이빨과 아래 이빨이 조여드는 느낌, 뚜두두둑 조여드는 느낌, 그리고 혀 밑에 침이 잔뜩 고여요. 그럼 그 침을 한번 삼키고 제대로 이제 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아리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턱이 날씬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동작이 또 있죠. 이렇게 누르고 나서 혹시 이 주위의 근육들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턱에서부터 쭉 귀 뒤로 밀어주는 동작을 10번씩 하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쭉 밀어주면 얼굴 하관이 볼살이 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날씬한 턱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상담을 한 건데요. 남자였어요. 지금 이 동작을 한 4개월을 했는데 턱이 날씬해지고 싶어서, 근데 이 동작만 4개월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날씬해져 버린 거예요. 본인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날씬해지고 나니까 아랫입술이 무지 도톰해졌대요. 그래서 이 근육 조직의 변화를 보면 이해가 되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날씬해지고 나니까 그 얼굴이 이게 각이 있을 때보다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각이 나오게 할 수 없냐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면은 금방은 안 나오겠지만, 이게 한번 뼈가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금방은 안 나오겠지만은 우리 어금니를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어금니를 살짝 물고 이 턱이 늘어난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염을 하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턱에다가 양쪽 귀 밑에 턱에다가 힘을 잔뜩 주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다시 발달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날씬한 얼굴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너무 눌러가지고 쏙 들어가게 하지 말고, 또 힘 조절을 잘해야지. 짝짝이면은 이쪽이 크면 이쪽을 더 많이 눌러주고 이쪽은 힘을 좀 덜 줘야 되고요. 근데 그냥 소리 하다가 보면 잊어먹고 아무 힘을 잘 안 주고 이러면은 짝짝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짝짝이인 부분일 때는 그쪽에다 힘을 조금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들어가게 하기 위한 부분은요, 정말 조심 있게 해야만이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아요. 뼈는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각턱이 날씬한 기관형으로 되는 마사지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턱 마사지 거리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도 턱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턱을 들어가게 하거나 광대뼈를 들어가게 할 때도 역시 독 닦는 마음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랑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르고 있으면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서 뭔가 집중을 하는, 그리고 또 진동을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아리랑이라는 말은 혼자서 가만히 저음으로 부르면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래서 정신적인 수양에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소리가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부르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자신이 떠있는 정서 상태도 가라앉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턱이나 광대뼈를 들어가게 하는데 진동을 주는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맹놓고 누르는 것보다는 아리랑을 불러주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얼굴 턱선도 갸름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귀에 영향도 주고 뇌 전체에도 영향을 주는 턱 마사지는 전체적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얼굴로 물기가 잘 올라가게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턱선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누르는 동작 흉내만 내고도 해주면 정말 치아 건강에까지 도움이 되는 좋은 마사지입니다.